엄마, 오늘도 왔어요. 점심 뭐예요? 민서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왜요? 매일 해주시던 밥인데. 그러니까 매일이 문제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자식밥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밥 해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장보고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엄마는 어차피 집에만 계시잖아요. 저희야말로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집에 있다고 편한 줄 아니? 매일 내 식구 밥하고 반찬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이제는 자식도 못 오게 하시겠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도와주면 좋잖아. 장복이라도 가끔. 저희가 언제 안 도와드렸다고? 지난번에도 설거지. 지난번이 언제인데? 3개월 전? 6개월 전? 엄마, 다른 집은 자식들 안 온다고 서러워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라도 자주 오면 좋으시잖아요. 집에 와서 밥 달라는 자식, 그런 자식이 이제는 힘들다고 하는 어머니.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장보고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들은 집에 오면서 어머니를 한 번 안 도와주고 밥만 먹고 간 걸까요? 저 같아도 그럼 너무 힘들 듯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69세 최영자입니다. 젊은 시절 식당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며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저에게 큰 보람이었지만 그만큼 몸도 마음도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바쁘고 치열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많았습니다. 식당을 처음 열었던 건 제가 30대 중반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국밥집은 제 손맛 덕분인지 점점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불 앞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맛있어요라는 말에 피로를 잊곤 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일하며 모은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노력한 결과물이라 더 애정이 컸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한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까지는 저에게 늘 효자라고 불릴 만큼 착실했어요.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종종 식당에 와서 저를 도와주기도 하고 엄마 우리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라고 말하며 외식 약속도 잡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처음에는 자주 찾아와 얼굴을 보여주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식사하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이 집에서 여유롭게 쉬고 싶었어요. 평생 음식을 하면서 살았으니 이제는 내 시간을 가지며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저희 집 구했어요. 엄마 집 근처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정말? 어디쯤인데? 엄마 아파트에서 5분 거리예요.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들 부부가 가까이 살게 된다니 얼마나 좋을까 싶었죠. 이사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했는데 며느리가 제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이제 가까이 살게 되어서 좋다. 저도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겠어요. 첫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은 퇴근길에 들러 안부를 물었고 주말이면 며느리가 커피를 들고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명절 준비도 이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점점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들이 근처로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처음엔 아들 혼자였습니다. 회사가 근처라 잠깐 들른다며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왔죠.
그러다 며느리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식당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며 시작된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더니 아들 회사 동료들도 한두 명씩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과장님이 한 번 오시더니 다음엔 팀장님까지. 점심시간이면 우리 집은 마치 작은 식당이 됐어요. 4-5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 둘이 먹을 걸 5명이 먹어야 하고 반찬도 2배로 늘었죠. 며느리는 자기 친구들까지 데려왔어요. 어머님 음식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면서요. 장보기 비용이 2배, 3배로 늘어났어요. 반찬도 금방 동이 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설거지감도 산더미처럼 쌓였고요. 이웃들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식당이라도 차렸냐며 물어볼 정도였죠. 퇴근 시간이 되면 며느리가 다시 들러서 남은 반찬을 싸갔어요. 냉장고는 매일 텅 비었고 장보기와 음식 준비는 끝없이 이어졌죠. 장보기를 도와달라고 해도 늘 바쁘다며 다음에 하겠다고만 했어요. 그 다음이라는 말이 벌써 수십 번째였어요. 매일 아침이면 오늘은 몇 명이나 올까 걱정부터 했어요. 장도 봐야 하고 음식도 해야 하고 마치 다시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반찬통들은 늘 비어 있었고 설거지 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이제는 내 집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점심 식사가 끝나면 어김없이 며느리의 손이 냉장고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김치 한 통이었다가 나중에는 밑반찬까지. 마지막엔 냉장고 안에 모든 반찬들이 며느리의 반찬통으로 옮겨갔죠. 일주일 내내 정성껏 준비한 10가지 밑반찬들이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된장찌개 끓일 때 넣으려고 아껴둔 두부도 주말에 아들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주려고 샀던 돼지고기도 모두 며느리 손에 들려나갔죠. 며느리는 퇴근길에 또 들렀어요. 이번에는 더 큰 반찬통을 들고 와서는 김치를 담아갔어요.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 온다면서 큰 통에 가득 담아가더니 묵은지까지 찾아서 싸갔죠. 새로 담근 김치는 맛이 없다면서요. 장을 보고 돌아와 냉장고를 채우면 그날 저녁이면 다시 텅 비었어요. 방금 끓인 콩나물국도 새로 무친 숙주나물도 며느리의 반찬통 속으로 들어갔죠. 심지어 제가 반찬 하나를 건너뛰면 어머님, 오이 무침은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이제는 장을 볼 때마다 2배로 사게 됐어요. 하나는 우리 집 것, 하나는 며느리 줄 것. 하지만 그마저도 부족했죠. 며느리 친정에도 갖다 준다면서 더 많은 양을 싸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명절 음식을 준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 음식도 절반은 며느리 집으로 갔어요. 심지어 친구들 모임에 갈 때도 우리 집 반찬을 싸가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다시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끝없는 반복이었죠.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아프다고 누워 있었어요. 그동안은 반찬을 못 해줬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같이 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냉장고가 텅 비었다는 걸 보고도 아픈 제게 반찬해달라고 했죠. 장보기 값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났어요. 한 달 생활비의 대부분이 식재료 값으로 나갔죠. 며느리는 맛있다고 하면서도 장보기를 도와준다거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장을 보러 나가면서 장바구니를 들여다봤어요. 배추, 무, 파, 마늘 늘 채워도 비어가는 기본 재료들이었죠. 마트카트에 장바구니를 실으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번 달도 생활비를 넘길 것 같았죠. 양파를 고르다가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대형마트에서 아들과 함께 쇼핑하는 모습이었죠. 카트에는 비싼 수입 과일들과 간식거리가 가득했어요.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며느리는 민망한 듯 얼른 다른 코너로 빠져나가더군요. 장바구니에 늘어나는 물건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세제, 휴지, 수세미, 기본적인 생필품들도 모두 제 몫이었죠.
매일같이 찾아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휴지를 쓰면서도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사온 적이 없었어요.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제수용품을 사느라 카트 2개를 채웠는데 옆에서 구경만 하던 며느리는 어머님,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라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더군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김장철이 되면 배추 50포기는 기본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김장한다고 오긴 했지만 재료비는 말도 꺼내지 않았죠. 오히려 어머님, 저희 부모님 것도 같이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군요. 설거지 수세미가 닳아서 새 것이 필요할 때도 휴지가 떨어져 갈 때도 말하기 전에는 절대 알아채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가 수세미가 다 닳았네 라고 말해도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대형마트에 가야 했어요. 손수레를 끌고 무거운 쌀을 나르면서도 며느리는 바로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있었죠. 제가 장본 물건들을 나를 때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마트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은 보여줬어요. 한 달 식재료 값이 제 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저희가 자주 와서 그런가 라며 웃어 넘겼을 뿐이었어요. 아들이 밖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제 지갑부터 확인하게 됐어요. 아들의 말 끝에는 늘 엄마가 계산하시죠 라는 말이 따라붙었거든요. 주말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근처 식당에서 가족들과 저녁 먹자고 하더군요. 비싼 한정식 집을 예약했다면서요.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했다며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했죠. 식당에 들어서자 아들은 코스 요리를 주문했어요. 여기 특선 코스로사 인분 주세요. 메뉴판을 보니 1인당 15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죠. 제 얼굴을 보더니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 코스마다 와인도 주문하고 디저트까지 시켰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들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났어요. 며느리도 손주 우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고요.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왔어요. 4사람 식사에 와인값까지 더해져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당황한 저를 보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가 계산하시죠? 제가 승진한 걸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말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 친구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죠. 일식집에서 만났는데 아들은 망설임 없이 가장 비싼 세트 메뉴를 골랐어요. 식사가 끝나갈 때쯤 며느리 친구가 계산하려 하자 아들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어머님이 한턱 내신대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또 지난달에는 아들 회사 사람들과 회식이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모시고 왔다면서 팀장님께 소개했죠. 비싼 한우구이를 시키고는 우리 어머님이 계산하신대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명절 전날 저녁에도 아들 부부가 찾아왔어요. 피곤할 텐데 밖에서 저녁 먹고 가자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비싼 한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역시나 계산할 때가 되자 아들은 엄마 오늘도 잘 먹었어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서를 보는데 눈앞이 아찔했어요. 코스 요리에 술값까지 더해져서 제 카드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벌써 밖으로 나가버리고 카드를 내밀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번 달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오니 아들 부부는 벌써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더군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손주 우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우진이는 학교 앞 문구점에서 본 로봇 장난감이 갖고 싶다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우진이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학원비가 감당이 안 되네요. 할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진이는 이미 영어, 수학,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태권도와 미술 학원까지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학원비였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점심을 먹으러 오는 아들 부부 때문에 식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손주 학원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니.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우진이가 학원 다닐 때 간식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매달 용돈도 조금씩 주실 수 있으시죠? 결국 매달 정기적으로 학원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제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달라는 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매달 학원비를 받으러 왔습니다. 심지어 학용품이 필요하다며 문구점에서 장난감까지 사달라고 했습니다. 우진이의 책가방, 운동화, 심지어 학교 소풍 비용까지 모든 지출이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절 때면 더했습니다. 세뱃돈을 듬뿍 챙겨달라며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게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다십만 원씩 주시는데 라는 말까지 듣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제가 매달 학원비에 간식비에 이제는 거액의 세뱃돈까지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학원은커녕 연필 한 자루 사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 아들은 너무 쉽게 제게 손을 벌립니다. 며느리가 보내준 우진이의 학원 시간표를 보았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시간표에 제 통장 잔고가 똑같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이는 학원 한두 개만 다녀도 잘 크는데 우리 우진이는 왜 이렇게 많은 걸 해야 하는지. 카드 명세서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 노후는 어떻게 될지. 매일 아들 부부 밥 해주랴, 손주 학원비 대주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주말에 친정에 간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어머님 반찬을 칭찬하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번 주말에 친정에 가는데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해주신 장조림을 친정어머니가 너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장조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하나둘씩 요청하는 반찬 가지수가 늘어났습니다. 마치 반찬 가게 주문 목록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리를 못 하시거든요. 제가 해드리면 좋겠지만 일하느라 바빠서. 친정어머니 건강이 안 좋다는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매주 반복되었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고 큰 반찬통들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우리 언니네도 오기로 했어요. 반찬 조금만 더 넉넉히 담아주세요. 지난번 오이소박이는 친정아버지가 특히 좋아하셨어요. 이번에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일주일 내내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들이 하루 만에 동이 났습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명절 때는 더했습니다.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도 모두 싸갔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어머님 음식 칭찬을 많이 하셔서요. 제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고 장보기 비용은 늘어만 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 입맛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배추 50포기를 손질하는데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며느리와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 조금 있다 간다고만 하더군요. 저녁이 다 되어서야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김치는 거의 다 담그셨나요? 저희가 늦어서 죄송해요. 우진이가 학원이 있어서.
며느리는 완성된 김치를 보더니 맛있겠다며 웃었습니다. 절인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그느라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손이 얼얼하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들 부부는 구경만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김치를 좋아하시는데 조금만 더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말에 결국 10포기를 더 담갔습니다. 김장이 끝나갈 무렵 아들 부부는 큰 통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것도 채워주세요. 회사 사람들이 어머님 김치가 맛있다고 해서요. 결국 제가 담근 김치의 절반 이상이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 회사 사람들, 준다는 명목으로 통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김치를 나르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담그면 좋겠어요. 이번엔 양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쌀쌀한 날씨에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더 많은 요구만 하는 아들 부부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년에는 차라리 혼자 담그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에 잡채에 불고기, 갈비찜까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엄마, 저희 곧 갈게요. 친구들이랑 같이 갈까 하는데. 아들 전화에 저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아들 부부가 친구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SNS에 올릴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며느리는 생일상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상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생신상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사진을 올리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와서 먹을게요. 음식은 그대로 둔 채 사진만 찍고 가버렸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저녁에는 오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올린 SNS 사진에는 좋아요가 수백 개씩 눌렸고 효자네요. 멋진 며느님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밥이라도 같이 먹자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오랜만에 이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상한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웃들과 함께 작은 식사라도 하는 게 더 낫겠다고요? 화려한 생일상보다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 제삿날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장을 봐서 제수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우진이가 늦잠을 자서. 결국 제사 1시간 전에야 도착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SNS에 열중하고 아들은 유튜브를 보느라 제사 준비는 거들지 않았습니다. 설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일찍 오겠다던 아들 부부가 아침 9시에 도착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느라 분주한데 아들 부부는 TV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특선 영화 해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아들은 TV 채널을 돌리며 소파에 편히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윷놀이를 하겠다며 마루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는 동안에도 전을 부치는 동안에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에도 들러야 해서 점심 먹고 가야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서둘러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감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친정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어머님, 저희가 늦었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렇게 서둘러 나가버린 아들 부부 뒤에는 설거지거리만 가득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쌓인 그릇들, 점심을 먹고 난 그릇들,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추석 때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회사 후배들도 데려왔습니다. 엄마, 후배들이 엄마 음식 먹어보고 싶대요. 후배들이 오니 손이 더 많이 갔습니다. 송편도 더 많이 빚어야 했고 전도 더 부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여전히 TV만 보며 쉬었습니다. 선배님, 어머님이 손이 참 고우시네요. 후배들의 칭찬에 아들은 뿌듯해하기만 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상을 차리고 손님 접대하고 설거지하고 모든 일이 제 몫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마치 손님처럼 와서 먹고 쉬다가 갈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허리가 아파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음식하는 거 잘 모르는데 제가 하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큰 명절에는 이틀 내내 부엌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친구들도 데려오고 회사 사람들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손님일 뿐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 제게는 큰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무심한 행동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제 건강이 걱정될 뿐입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들이 종종 물었습니다. 이 집은 식당을 차린 거냐고, 매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우리 집은 북적거렸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물론 그들의 회사 동료들까지. 하루에 5-6명은 기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장님이 오신다고 했고 아들은 과장님이 어제 음식이 맛있었다며 또 오시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아까도 큰 봉투를 들고 오더니 또 장을 보러 가느냐며 매일 음식하느라 힘들지 않냐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허리가 아파서 아들에게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제가 뭐가 힘드냐며 오히려 회사 다니느라 본인들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회사 일에 육아까지 하는 자신이 더 바쁘다며 거들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제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며 쉬엄쉬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가면 저녁에는 아들 부부가 대학 동창들을 데려왔습니다. 엄마 음식이 맛있다고 꼭 먹어보고 싶다는 친구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이웃들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식당 할 때보다 더 바빠 보인다고, 손님들이 매일 오시니 힘들지 않냐고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몸살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파서 밥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매일 집에서 쉬는 제가 무슨 병이 낫겠냐며 오히려 직장 생활하는 본인들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늘어나는 금액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웃들의 걱정 어린 시선과 아들 부부의 무심한 말들 사이에서 제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불고기가 먹고 싶다며 올해도 제가 차례상을 차려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밖에서 만나자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말한 줄 알았는지 며느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아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매년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 식당에서 만나서 간단히 식사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라도 찾아가면 좋아하실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고
치우고 설거지하던 모습들. 아들 부부는 늘 손님처럼 와서 먹고 쉬다가 갔을 뿐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이렇게 큰 상을 차릴 필요가 있느냐고 서로 편한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 말이 없어졌습니다. 밖에서 만나자는 제 말에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서로 부담 없이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한 식당에서 편하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도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변화된 명절, 제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음식 준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 설거지 걱정도 없고 무엇보다 허리 아프다고 투정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웃들도 제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밖에서 만나는 게 트렌드라고 오히려 제가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 명절도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친구들과 차 약속이 있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간다며 집에서 밥을 먹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이미 오는 길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다며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나왔다고 미리 말했지 않느냐고 답했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였죠. 마침 병원 진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없다고 하자 며느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엔 늘 집에 계시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요즘은 저도 바쁘다고 미리 연락하고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점점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에도 가고 공원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약속도 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아들 부부의 전화를 받을 때면 어김없이 지금 밖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 생활이 있다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하루 전에 미리 연락해서 방문 가능한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제 일상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취미 생활도 생기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더 이상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며 아들 부부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언제 어디로 외출하는지 일정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도 이제는 그 일정표를 확인하고 방문 시간을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주말에 방문한다며 평소처럼 반찬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도 이제는 반찬을 사서 먹어. 마트에 가면 맛있는 반찬이 많더라고. 제 대답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반찬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다 사서 먹어. 나이도 있고 하니까 힘들어서. 놀란 아들이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반찬해주는 걸 좋아하시지 않았냐고요?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회사 사람들이 찾아온다며 반찬을 부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은 맛있는 반찬 가게가 많더라. 거기서 사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가 또 연락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제가 만든 장조림을 좋아한다며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나도 요새는 반찬 가게 장조림 사 먹어.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처음에는 서운해하던 아들 부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 가게 위치를 물어보더니 직접 사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 냉장고도 반찬 가게 반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김치도 사서 먹고 장조림도 사서 먹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힘도 덜 듭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아들 부부가 반찬 가게 반찬을 사들고 오기도 합니다. 엄마도 드셔보세요. 이 가게 반찬 맛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 특별히 반찬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하고 싶을 때만 부담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웃들과 반찬 가게 정보를 공유하며 더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반찬 가게를 발견하면 서로 알려주고 함께 사러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도 쉬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삶도 소중하니까요. 때로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고 희생하기만 하는 부모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부모님께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자식으로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없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